안녕하세요. LA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는요. 캐티 우드, 돈 나무 나가요. 또 테슬라를 쓸어 담았습니다. 아주 공격적으로 쓸어 담고 있는데요. 그 배경들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가 조정이 오나란 주제 다뤄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Fear and Greed Index, 공포와 탐욕 지수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오늘 공포와 탐욕 지수가 많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물론 많이는 아니라 어느 정도 조금은 내려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자, 생각보다 덜합니다. 자, 숫자 74죠? 자, 지금 딱 경계선에 걸려 있습니다. 어저께 76이었거든요. 2포인트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극도의 욕심 구간에서 그리드 욕심 구간도 내려왔는데 뭐 큰 의미는 없죠. 지금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데, 자, 여러분, 이게 왜 내려왔을까요? 자, 이게 지금 내려온 이유는요, 오늘 인플레이션 CPI 지수 발표됐는데 조금 높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상치보다 뭐 크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좀 높게 나왔죠. 이 경제학자들 예측보다요. 자, 그게 이제 이번 달 원래 CPI하고 다음 달 CPI가 관세 올리고 나서 처음으로 나오는 그 일종의 관세의 직격탄을 받는 영향력권에 있는 그런 CPI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관세 영향이 조금 있구나라고 판단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크게 있었던 게 아니었지 않았습니까? 막 우려 섞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무서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확실히 영향은 없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선물 이 Fear and Greed, 공포와 탐욕 지수도요, 이렇게 지금 살짝 내린 겁니다. 투자자들이 조금은 염려하고 있죠. 이거 물가가 생각보다 다시 거꾸로 오르네? 이게 관세 영향이 일시적일까 아닐까? 좀 더 지켜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뭐 이 정도 숫자면요, 여전히 투자자들은 살아있어요. 지금 투자들은요, 이 흐름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상향이 나올 거라는 믿음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공격적으로 사모아야 된다는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욕심하고 익스트림 그리드 사이에 지금 머물러 있고, 조만간에 이 관세 문제들이 해결되면요, 익스트림 그리드에 꽤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확률이 높아요. 자, 이어서 선물 시장도 좀 보면요. 자, 선물 시장 전부 다 내리고 있습니다. 자, 전부 다 피 받았죠? 다우 20 0.27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S&P 0.29 빠지고 있습니다. 나스닥 0.36 빠지고 있어요. 자,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내리느냐? 이게 바로 오늘 CPI 지수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PI를 보니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뭔가 관세 영향이 있네라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엄청 충격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선물 시장이 지금 이렇게 이제 살짝 조정 왔는데, 뭐 조정이 좀 많이 오면 좋겠다 생각 들지 않습니까? 어차피 좀 더 계속 길게 우상향을 하는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오늘 CPI가 조금 올라가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더 무너지면 좋은데, 그러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좀 약하게 무너지는데, 이게 아마 내일 그대로 주식시장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일 가격은 66.96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66, 지금 뭐 65, 66인데 62, 3이면 더 좋고요. 자, 그리고 10년물 금리는 4.47, 살짝 올라온 편입니다. 4.47이면 4.5에 육박하잖아요. 4.3까지 떨어졌던 것이 4.5가 4, 5, 7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얘는 지금 올라가는 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금리가 내릴 줄 알았는데 이거는 결국 물가가 내려야 되는데 물가가 올라왔잖아요. 이러면은 금리가 이번에 동결되고 또 다음번에도 9월 달에도 약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8월 달에 CPI가 7월 달 데이터인데 이것도 여전히 이 관세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살짝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원래 금리 인하가 9월부터 해서 쭉쭉 내려간다면요, 결국은 이 10년물 금리도 내려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들이 오늘 CPI 지수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이슈들 정리해 보고 가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요즘 엔비디아가 요 며칠 사이 가장 핫하죠. 그게 바로 엔비디아 젠슨왕이 지금 중국을 방문하고 있죠. 이 미국 대통령하고도 만났고 미국의 지금 핵심 관계자들도 만났고 염려를 이제 하고 있는 가운데서 젠슨왕이 정확하게 얘기해 줬죠.
지금 우리가 팔지 않으면은 오히려 화웨이가 지배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 결국은 중국이 군사용으로 우리 엔비디아 칩을 쓰고 싶어도 다 쓸 수가 없다라고까지 해명을 해줬죠. 정확한 이유를 들면서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라이센스를 정부에서 받게 됐다라고 이제 우리 알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요. 지금 그것에 대한 이제 분석들이 더 이제 아주 치밀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이번에 라이센스를 받게 되면 엔비디아가 중국 판매를 재개한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얼마 정도가 더 이렇게 이 어떤 그 불어날 것인가? 매출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것에 대해서는요. 기존에 그 젠슨항이 공적으로 했던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중국 판매가 완전 막혔을 때, 트럼프 행정부 때문에 막혔을 때 그때 뭐라고 했냐면 중국 시장은 it is a 50 billion market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칩 있죠. H20. 그러니까 이게 사양이 낮은 단계잖아요. 지금 H100 아니면 그 윗단계잖아요. 근데 H20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50 billion입니다. 50조 원이라는 거예요. 어마무시하죠. 이게 이제 환율로 따지더라도요, 65조 원이 넘어가는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이게 작지 않은 규모입니다. 그 시장이 그냥 훅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엔비디아가 $100 초반, 아니 $100도 붕괴됐었죠. 자, 근데 이게 이제 통과되면서 지금 분위기가 좋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 정부에서 라이센스를 줬기 때문에 당장 이게 또다시 뭐 어떤 트럼프가 뒤틀거나 반대할 가능성은 굉장히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를 향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엔비디아는요, 지금 50조 원 이상의 시장, 거의 60조 원, 7조 원, 사실 이것보다 더 갈 수도 있습니다. 더 큰 시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의 한 100조 원 규모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게 이제 중국 매출 그것이 가장 불확실성, 리스크였거든요. 근데 그게 해결됐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지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개인적으로 볼 때도 $200도 손쉽게 뚫을지 않을까. $200에 아마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그래서 조정이 오잖아요. 혹시나 어떤 조정이 오면요, 엔비디아를 못 가진 사람들 조금씩 가지는 것도 괜찮습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여러분, 지금 인공지능이 M7 주식들, 즉 빅테크들만 소위 말 집중적으로 지금 사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수많은 회사들이 있죠. 전 산업을 불구하고 모든 산업에게 지금 인공지능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엔비디아의 반도체 이 칩 판매는요, 인공지능으로 해서 사실 지금 언레벨이하다, 거의 무제한에 가깝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안정적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도요, 반도체 이 관련된 기업인데요. ASML이죠. 자, ASML 반도체 관련 또 이 장비들 제공하는 회사인데, 이 반도체에 전체 다 연결돼 있죠. 이 엔비디아, ASML, 지금 이런 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또 대만의 TSMC 같이 보이는데, 지금 요런 회사들의 실적들이나 분석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이 ASML 쪽에서 굉장히 의외의 발언을 했거든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아마 2026년도에 성장이 우리가 확신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핑크빛으로 하여 보세요. ASML이요. 오늘 이 수요일 날이죠. 그러니까 이게 유럽 시간으로 이제 수요일이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런 어떤 경고를 했어요. The possibility of no growth in 2026입니다. 2026년도에 no growth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이 없을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없다는 말은 이게 회사가 비즈니스가 안 된다 이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년도 대비 어느만 성장해야 되고 이런 성장성 있죠. 이게 지금 장담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지난 두 번째 쿼터 있죠. 그때 이 기대치는 다 뛰어넘었어요. 모든 기대치를 다 뛰어넘었기 때문에, 자, 그 기대치를 뛰어넘은 가운데 이런 전망을, 내년도 전망까지, 내년에는 불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 어떤 이런 반도체 관련된 것이 거품이 꺼지나?
뭐 거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혹시 동력이 꺼지나? 이런 지금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초록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ASML 가이던스가요. 현재 쿼터,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쿼터잖아요. 지금 이제 3분기거든요. 이 3분기에는 기대치를 지금 밑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이던스가 보통 이번 3분기는 어느 정도 나올 거야 라고 했는데 그것이 기대치를 밑돌았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올 전체, 그러니까 3분기도 그렇고 이 소위 4분기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아마도 전체 이 1년은요. 아마도 전체 예상치가 낮아질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을 하려다 보시면요. 지금 그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많은 그 회사들, 거의 대부분 회사들입니다. 몇 개 빼고는요. ASML도 지금 그 관세 있죠. 미국의 관세 정책의 그 불확실성과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실제로 미국 관세가 이 ASML도 지금 미국이 아니잖아요. 바깥에서 어떤 물건들이 들어오고 했을 때에는 여기에 관세가 부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ASML도 힘든 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삼성에서 만드는 걸 이런 것들이 외국에서 만들게 됐을 때의 관세 부과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 쉽지 않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 관련된 외국에 있는 회사들이 예상치가 이렇게 다 떨어지는 거예요. 내년에는 성장성이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주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잘하더라도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이 ASML을 좋아한다, 뭐 ASML 꼭 사고 싶다 이러면요, 그리고 다른 반도체 주식도 뭐 사고 싶다 이랬을 때에 만약에 이런 것들 때문에 떨어지잖아요. 내년도 불확실성이 이렇게 떨어지면요, 많이 떨어질 때 그런 주식은 사모아 두시면 됩니다. 어차피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요 그렇게 오래 갈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런 문제를 해결되고 계속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칩 관련된 회사들은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자, 오늘 굉장히 또 재미난 분석 하나 나왔습니다. 자, 지금 미국 소비자들의 상태가 어떤가? 자, 이 분석 나왔거든요. 자, 여러분, 미국 소비자를 왜 분석하겠습니까? 미국 소비자에 대해서는요, 결국 지금 그 미국의 경제 사정을 보여주고, 특히 이제 구체적으로 미국의 저소득층, 중소층, 뭐 중도층, 그 다음에 이제 뭐 고소득까지 전체적으로 미국 사람들의 현재 그 어떤 주머니 사정을 엿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소비자들이 어떤 상태인가 하는데, 오늘 이 큰 은행들 있죠. 그쪽도 자신들의 어떤 그 계좌들이 돈이 오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 카드 쓰는 것도 카드 내고 다 나오잖아요. 자, 그런 것들 보면서 큰 은행들도 그렇고, 이번에도 보십시오. 이 미국의 컨슈머들을 보니까 경제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요, 생각보다 많은 어떤 그 영역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돈 쓰는 그 쓰임새 있지 않습니까? 돈 쓰는 것이 생각보다 강하다라는 거예요. 원래 지금 높은 관세율에다가 인플레이션이 많이 됐거든요. 실제 나가보면요, 거의 지금 물가가 예전에 그냥 한 200불이면 될 게 거의 한 400불어치 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어떤 그 돈이 그 어떤 나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게 이제 그 모두가 다 장을 봐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는 돈이 나가는 게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굉장히 강력한, 아주 강력한 지금 그 미국 소비자들의 흐름이 도대체 이게 뭘까 하면서 굉장히 의아합니다. 오늘 그 체이스랄지 큰 은행들 있죠. 여기서도 어떤 고객들의 계좌에서 돈이 나가는 거랄지 아니면 신용카드 긁는 걸 보면요, 그게 이제 은행에 다 뜨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니까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거예요. 물론 이게 미국 경제 전체 소비자들이 막 안 어렵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는 일단 특히 저소득층 있죠. 아래쪽 사람들은 뭐 보통 이렇게 경제 위기가 오거나 이렇게 높은 고금리 이럴 때에 물가가 오르고 이러면 월급이 찔끔찔끔 오르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언제나 어느 사회건 저소득층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뭐 우리가 또 여러분들에게 가능하면 투자도 잘하고 잘 돈을 모아서 노후를 위해서라도 혹은 뭐 50대 때, 60대 때 더 이제 여러분들이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투자를 계속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월급만으로 안 되잖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지금 소비자들이요,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그런 기조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기업들의 판매랄지 매출 이런 것들이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세션,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을 이제는 논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실제로 요즘 뭐 경기 침체나 이런 얘기는요 거의 바늘에 뭐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가뭄에 쫙 가끔씩 나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막 우리가 한 1년 전인가요? 그때는 경기 침체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1년 6개월 전에요. 근데 그게 온다 그랬는데 결국 안 와버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요, 지금 이 소비자들의 어떤 돈 쓰는 게 굉장히 스트롱하다라는 것이 여러 상황으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여전히 힘들지만 대부분이 지금 나쁘지 않은 그런 소비를 합니다. 그 식당도 가보더라도요, 여전히 붐비고 괜찮아요. 막 지금 물가 올랐다 그러지만 의외로 지금 미국 소비자들이 괜찮고요. 그리고 이게 오늘 일부 때 제가 왜 항목별로 그런 거 분석해 드렸잖아요. 뭐 지금 항목별로 어디가 가격이 올랐는지, 인플레이션이. 근데 거기에 보면 어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현재 미국 사람들 평균적으로 월급이 얼만큼 오르는가? 3.5% 이상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정도면은 인플레를 좀 감당하면서 월급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 이런 지점이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지금 이 아크 인베스트의 돈 나무느나 캐티 우드가요, 장난이 아닙니다. 자, 지금요, 캐티 우드가 지금 벌써 지난 뭐 몇 주 사이에 벌써 세 번째 쓸어 담고 있거든요. 자,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 규모도 오늘은 생각보다 작은 게 아니에요. 자, 아래쪽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아크 K, 아크 W에서 쓸어 담고 있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 아크 K가 지금 보시면 45,145주를 쓸어 담았어요.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쳤죠. 이게 이제 바이 한 거거든요. 근데 뭘 팔았냐 봤더니 로쿠를 정리하고 66,000주 팔았죠. 그리고 나서 테슬라를 담았습니다. 지난번 거 두 번째 거랑도 비슷합니다. 그때도 로쿠 팔아가지고 아크K에서는 이 테슬라를 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크K는요, 소위 아크 인베스트 돈나무누나 회사에서 가장 자랑하는 소위 시그니처 ETF거든요. 가장 대표 주자인데 여기서 지금 이 로크를 팔고 테슬라를 계속 쓸어 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300대 초중반에 오게 되면요, 특히 초반에는 무조건 쓸어 담고 있죠. 결국 이렇게 되면요, 나중에 또 시간 지나 보세요. 그게 뭐 우리가 열흘 뒤가 될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요, 또 돈나무나 또 옛날에도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여기서 쓸어 담으면 이거 또 많이 오를 건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쓸어 담고 있는 거거든요. 아크 W 한번 보겠습니다. 아크 W도 보면요, 지금 이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치고 두 번째 거 보세요. 보면은 7235주를 쓸어 담았어요. 7235주 쓸어 담았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요, 이 7만 주니까 거의 지금 위에 아크K의 거의 2배는 아니지만 거의 2배 수준으로 지금 쓸어 담은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판 게 뭡니까? 아크W에서도 로쿠 팔았죠? 그리고 저 아래쪽에 보십시오. 아래쪽에 보면요, 코인베이스입니다. 자, 코인베이스를 지난번에도 코인베이스 팔고 테슬라 쓸어 담는 거 봤죠? 여러분, 지금 코인 쪽도 나쁘지가 않거든요. 지금 코인베이스 계속 좋은데, 근데 코인베이스가 진짜 많이 올랐어요. 여러 가지 지금까지 비트코인도 오르고 하면서 미국 정부의 규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렇게 많이 오른 것을 지금 테슬라가 오히려 저평가되고 있다 판단하니까 테슬라를 쓸어 담고 있죠. 그 테슬라가 지금 돈나무누나가 볼 때는 너무나도 지금 저평가돼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PR만 보고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돈나무누나가 가장 중요시하는 게 바로 로보택시거든요. 근데 지금 로보택시가 의외로 언론들이 너무나도 부정적으로 보도를 많이 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도를 하니까 지금 일반 대중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위 말해서 약하거든요. 근데 지금 로보택시를 보게 되면요, 테슬라 FSD 가지고 이게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텍사스 확장하고 있죠. 재미나게.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이제 신청하고 한두 달 내에 허락이 나오죠. 그리고 애리조나 이번 달 말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지금 7월 말쯤에.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갈 거고요. 이거 이렇게 확장되는 게 계속 보이면요, 이거는 로보택시 이게 안 오를 수가 없어요. 굉장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흐름이 굉장히 지금 좋은 흐름을 타고 있다라고 보신다면요, 사실 이 돈나무나가 이걸 안 살 수가 없는 거죠. 더 계속 쓸어 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왜 테슬라만 안 오르냐 그러는데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돈나무나가 보통 사고 나서요, 보통 이 몇 개월 안에 무조건 많이 오르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또 이제
다른 주식이 떨어진 거 있으면요. 그때 좀 또 테슬라를 팔아가지고 다른 주식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ETF는요, 개인 투자랑 달라요. 지금 이 사람들은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어떻게든 뭔가 짧게 단타를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또 조정도 해야 되고요. 어떤 그 밸런스죠. 비중 조절을 이 사람들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거 할 필요 없잖아. 이 사람들은 고객에게 잘 보여야 되고 또 어떤 그 계속해서 뭔가 월급도 주고 뭐 이렇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단타를 치는 게 보통 이들의 이제 이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지금 보시면요, 45,000주 그리고 7만 주 가까이 총 11만 주 이상 쓸어 담았거든요. 그래서 아크케에서 1,400만 불어치 쓸어 담았죠. 그리고 이 7만 주는 이거는 2,200만 불어치 쓸어 담았거든요. 그리고 합치면 도합 3,600만 주치예요. 3,600만 불어치예요. 자, 그럼 지난번에도 한 2,500만 불어치. 그 이전에도 한 2, 3천만 불어치 했으니까 이건요 1억 달러를 쓸어 담은 거예요. 여러분 1억 달러면요 이 세 번에 걸쳐서 1억 달러 수준이다? 이거 적은 거 아닙니다. 뭐 여러분도 자꾸 이 돈나무나가 이 정도 뭐 쓸어 담았다, 뭐 5만 주 쓸어 담았다, 7만 주 쓸어 담았다 그러면 에게 이러면서 야 너무 푼돈이다 푼돈이라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각자 ETF에 이렇게 계속 지금 최근의 흐름이 계속 공격적으로 쓸어 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돈나무는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쓸어 담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로보택시에 대해서 가장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펼쳐진다고 했을 때는요, 테슬라 주가가 날아가는 시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쓸어 담는 건요, 300 초반에 옛날에 200달러 아래로 내려가면 계속 쓸어 담았잖아요. 지금 이 300달러 부근만 오면 쓸어 담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음에 이게 결국은 한 400달러 이상 또 500달러까지도 가 뛰는 뭐 그런 때가 오게 되는 거거든요. 자, 보십시오. 지금 뭐 돈나무나도 트럼프하고 머스크 정치 관련된 것에 이제 별로 얘기도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부차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결국은 이 로보택시가 굉장히 큰 흐름 나올 거고, 그리고 지금 가을쯤 가보세요. 로봇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대박 날 수밖에 없겠죠. 그냥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면요 무조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그 가을 이 어간에 이 굉장히 이벤트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도요, 개인적으로는 가장 지금 기대가 되는 그런 소식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최근에 이 부분 계속 살펴봐 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여러분 아래쪽에 아시겠죠? 이 바로 테슬라 다이너거든요. 저 테슬라가 슈퍼차저 스테이션에 어마어마한 식당, 아주 과거의 그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가족 식당을 열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충전을 이제 하면서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저 헐리우드 길에 그 근처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제 아직 완전 오픈하기 전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드론 촬영을 했어요, 누군가가. 자, 드론 촬영을 해가지고 올렸는데 지금 보시면요, 벌써 시범적으로 화면을 보십시오. 이미 테스트를 다 하고 있거든요. 저 일단 여기서 지금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건요, 스크린입니다. 양쪽에 스크린이 두 개가 있죠. 근데 그 스크린에 지금 보십시오. 와, 스페이스X의 그 스타쉽이 발사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 보니까 아까 영상이 다양한 게 나오더라고요. 스타쉽도 나오고 테슬라가 달리는 것도 나오고 또 옵티머스가 또 막 움직이는 게 나오겠죠. 앞으로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막 달리고 하는 것들이 보고 있으면 굉장히 이제 기분이 좋잖아요. 큰 스크린에, 대형 스크린에 스페이스X 로켓이 쫙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올라가면서 또 이 로켓이 부스터가 쭉 내려오는 것까지 정말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큰 화면으로 보면서 먹는 건데, 저런 화면 앞에서 밥 먹고 이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테슬라의 뉴 다이너, 즉 이 식당이 슈퍼차저 스테이션도 같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사람들은요, 이게 열리자마자 어마어마하게 팍 할 거다라고 합니다. Supercharger is going to be packed when it opens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문 오픈하자마자 막 사람들이 미어 터질 것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 LA는요, 나가보면 테슬라가 막 깔렸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테슬라가. 그러니까 테슬라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테슬라의 홈타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오픈되면요, 너도 나도 이게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저도 지금 뭐 달려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픈된다고 공식적으로 딱 되면요, 여기 지금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충전을 딱 하는데 충전소도요,
가장 이 업데이트된 충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충전기가 보통 버전 3까지가 최신인데 이제 버전 4가 가장 최신이지 않습니까? 충전 속도도 빠르고요. 거기다가 차를 딱 세워두고 이제 식당에 들어가는 거죠. 식당도 보세요. 정말 어우 정말 멋집니다. 보시면 1층에 이제 가족 그게 있죠. 2층에는 야외 테라스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층 맨 꼭대기도 올라가는 게 지금 보이는데 맨 꼭대기는 지금 자세하게 보이지 않지만 여기서는 아마 VIP 뭐 혹은 또 예약 사람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지 않을까 보이는데 아무튼 1층도 실내, 2층도 보면 야외에 이렇게 둥그렇게 가족이 앉아서 먹을 수 있게끔 보통 우리가 이 미국의 이 캘리포니아 인앤아웃이라고 햄버거 집 있지 않습니까? 인앤아웃도 이렇게 둥근 테이블에 야외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미국 LA의 날씨가 워낙 항상 따뜻하니까 여기 좀 야외에 2층에 쫙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거 봅니다. 지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식당에서 이 음식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하면서 충전하면서 기다리면요. 지금 이게 너무 많은 테슬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이 한국에도 슈퍼차저 스테이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 슈퍼차저 스테이션을 가보면요. 그냥 충전 그 스톨들만 있어요. 뭐 20개, 30개씩 깔려 있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스토어가요. 하나도 없어요. 레스토랑이랄지 뭔가 사 먹고 돈 쓸 수 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 원래 주유소 같은 경우는요. 미국의 주유소들은 항상 이렇게 스토어가 같이 딸려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애들하고 가다 보면요. 애들이 그 우리가 이제 뭐 장거리 여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여기 LA에서 샌프란시스코 갈 때나 중간에 한번 이제 들른단 말이에요. 중간에 들르면 보통 이제 꼬마들 데리고 가면은 저도 이제 아들이나 딸이 아기 때는 이렇게 여행 다닐 때 꼭 이렇게 주유소 내릴 때 이제 화장실 들를 때가 있잖아요. 화장실 들르면서 꼭 꼬마들이 이거 사줘 저거 사줘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빠들은 그런 거 막 사주는 걸 재밌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캔디도 사주고 맛난 거 사주면 아이들은 막 희낭학되면서 맛있다고 혓바닥이 그 진한 막 컬러로 막 다 묻어 있잖아요. 아이스크림이건 또 사탕이건요. 저희 아들도 그런 캔디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주고 애들이 기뻐하는 거 보면 그거 자체가 아빠가 굉장히 재밌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이 테슬라의 슈퍼차저는요,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허벌판에 이 충전소만 있어요. 정말 너무 무미건조할 정도입니다. 근데 만약에요, 이 슈퍼차저 스테이션이 있는 곳에 이렇게 레스토랑이랄지 스토어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요, 인기를 끌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전기 충전하는데 보통 한 20-30분 동안 차를 이제 세워둔단 말이에요. 화장실도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지금 이 식당까지 있고 가게가 있으면요. 저절로 장사가 돼요. 그냥 가족들이 여행하다가 충전하면서 당연히 거기 가서 뭐 사 먹고 좀 쉬고 그러죠. 이왕이면 충전하는 게 20-30분 걸리는데 이거 왜 와인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성공적으로 되면요. 이거 해보고 나면 아마 테슬라가 여러 곳에 이런 그 레스토랑이랄지 이런 스토어들이 분명히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전국의 소위 스토어까지 이런 테슬라 슈퍼차저가 가지게 되면요. 이거 그냥 거의 캐시플로우거든요. 현금 머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건데 지금 테슬라가 요런 그 식당 뭐 세우는 것에 관심은 사실 지금 우선순위가 아니잖아요. 근데 테슬라가 얼마나 지금 할 일이 많아. 이 뭐 지금 AI로 가고 있는데 식당은 뭔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은 그 어떤 테슬라만의 어떤 그 집중과 소위 말해서 여기다가 몰아줄 걸 몰아주는 건 전부 다 AI 쪽인데 식당은 또 다른 이슈죠. 근데 이제 식당은 말씀드렸지만 이 식당이 잘 되고 하면 그쪽 부동산이 뛰지 않습니까? 맥도날드처럼요. 그런 맥락으로 이런 것들은 고객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거 곧 오픈 날 것 같거든요. 오픈하면 제가 저기 2층에 가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딱 해가지고 뒤에 화면까지 해서 아마 제가 한번 실제로 인증샷을 한번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테슬라 에너지 관련된 소식입니다. 자, 지금 메가팩이, 뭐, 워낙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건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실 테슬라에겐, 무너지기 힘든 것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에너지 비즈니스거든요. 계속해서 꾸준히 이제 확대되고 있고, 2030년, 2035년까지 보면요, 사실 굉장한 퍼포먼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연간 50%에서 지금 70% 성장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텍사스에도 지금 메가팩 공장이 세워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보니까 지금은 두 군데서 돌아가고 있죠. 캘리포니아하고 중국이잖아요. 근데 지금 호주에 지금 메가팩이 온다는데 지금 이게 이제 그 중국에서 온 건지 아니면은 이 미국에서 온 건지 모르겠지만 뭐 호주니까 아무래도 중국에서 이 왔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중국에서 만든 메가팩이요. 자, 그런데 이번에 그 호주의 스탠웰 배터리라고 하는 곳에 무려 3억 2천만 불어치 규모의 메가팩이 첫 번째 메가팩이 도착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그 호주는요, 땅덩이 넓잖아요. 여러 곳에 지금 뭐 정말 다양한 지역, 뭐 빅토리아 지역 뭐 너무 많잖아요. 정말 많은 지역에 지금 메가팩이 건설되고 있거든요. 그 호주는 좀 더 이런 메가팩 쪽에 더 적극적입니다. 원래 이 땅덩이 큰 나라들이요, 전기 공급이 불안한 곳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는 전기 공급이 우리나라만큼 좋은 데가 없거든요. 정말 안정적이잖아요. 근데 미국만 오더라도요, 미국도 전기 나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자주 일어나고요. 뭐 좀 환경이 비가 좀 세게 온다거나 뭐 좀 강한 태풍이 오고 그러면요, 전기가 금세 나가버리고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름날 너무 과부하 걸리면요, 전기가 뚝 끊기는데 한 블락이 다 나가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꽤 이제 오랜 시간 있죠. 뭐 한 4시간씩 있다가 전기가 다시 들어오고 이러거든요. 우리나라 옛날 제가 어릴 때 전기 나가는 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한국에서.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가끔씩 가보면은 우리나라는 태풍이 불어도 전기는 안 나가잖아요, 거의. 우리나라는 뭐 그런 것들이 아주 잘 되죠. 그러니까 땅덩어리도 좁은 데다가 우리나라 그런 게 땅이 좁다 보니까 촘촘하게 그런 대비를 잘 해놓은 거죠. 근데 미국은 땅덩어리 넓다 보니까요. 실제로 여러분 LA에서 라스베가스 갈 때도요, 중간에 핸드폰이 잘 안 터지는 적이 있어요. 와이파이도 그렇고 핸드폰이 안 터진 적이 있거든요. 왜 거기 사막지대를 지나가는데 워낙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요, 그 사막 가운데는 사실 이게 지금 기지국이 세워져야 이게 전화가 되고 와이파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기지국을 세울 수가 없어요. 기지국 세우는 게 비싸잖아요. 근데 이게 땅덩어리가 너무 넓고 가는 길이 사람이 살지 않는 거의 사막, 광야 같은 길을 쭉 오랫동안 가다 보니까 거기다가 기지국을 세우기에는 지금 뭐 부담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긴 길들을 계속 주기적으로 기지국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 미국이 사실 뭐 LA에서 라스베가스밖에 길이 그 길밖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워낙 뭐 땅덩어리 넓다 보니까 그 모든 땅덩어리에 기지국을 하나 다 세운다? 기지국 하나 세우는데 그게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못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메가팩이나 이제 이 호주도요, 메가팩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전기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쪽도 땅덩어리 넓은 곳에서 뭐 자연재해랄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충분히 이제 위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노란색으로 하나 보면은 324개의 지금 테슬라 메가팩 유닛이 도착한다라고 합니다. Next few months. 향후 이제 몇 달 안에 324개의 메가팩이 도착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4시간 동안 에너지 저장 공간에 쓸 수 있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 저장 공간을 통해 가지고 4시간 동안 전기를 그냥 공급할 수 있는 거죠. 4시간이면요. 전기가 끊기거나 했을 때에 복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되죠. 그러니까 중간에 전기가 안 끊기고 꾸준하게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산업을 보호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필수예요. 그리고 앞으로 데이터 센터에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 메가팩은요, 굉장히 테슬라가 정말 꾸준하게 계속 성장하고 있는, 아마 진짜 10년 동안 2035년도까지는요, 에너지가 굉장한 성장을 계속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비즈니스 구조가 이 에너지 쪽으로 견고해요. 여러분, 견고하고 자동차 딱 틀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이니까 이 자율주행, 로보택시, 비즈니스, 그리고 이제 로봇까지. 이렇게 연결되면요. 정말 테슬라의 그린 비즈니스 구조가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요. 주가가 지금보다 안 오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굉장히 좋은 그런 찬스가 주어질 때는요, 여러분들이 돈나무나고를 줍줍했듯이 300불 아래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질 때는 그냥 계속 조금씩 사 모으는 건요,
지금 엔비디아가 최근에 많이 올랐다고 막 억울해 하시겠지만요. 때가 되면 또 테슬라만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막 엔비디아 사람들 왜 그때 정 교수가 엔비디아 사라 그랬냐고 또 그렇게 욕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여윳돈이 있고 이렇게 했을 때 테슬라가 충분하다 생각하면 좀 이렇게 사볼 수 있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아무튼 이런 얘기들이 또 다음에 반복되어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레이정 교수였습니다.